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기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수행평가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5배에 이르는 사망률을 갖고 있고 병원에 이송도 되기 전에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 병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심정지입니다. 심장이 정지되어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심정지는 우리의 부모님 혹은 지인들이 충분히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심폐소생술을 정말 자세하면서도 재밌게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이라 하면은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살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거고, 폐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이 기술을 잘 숙지하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기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골든타임이란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골든타임이란 심정지 환자 또는 어떤 부상을 당한 환자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즉시 그 상황에서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4분에서 5분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분에서 5분이 지나게 되면은 혈액이 세포에 전달이 되지 못하거나 호흡이 되지 않아서 세포들이 죽게 되거나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만약 심정지 혹은 부상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술로 골든타임을 지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 항상 듣기도 하고 많이 교육도 받았지만 맨날 까먹잖아요. 오늘 딱 단어 하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 반, 신, 호, 30입니다. 집에서 보고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 반, 신, 호, 30. 되게 뭔가 머리에 쫙 달라붙는 단어지 않나요? 위, 반, 신, 호, 30.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우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위험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에 도로 위잖아요. 여러분들, 그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멀리서 다가오는 차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과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가 둘 다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둥그렇게 싸서 제가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게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도로 위라면 여러분, 차 트렁크에 있는 뒷차들한테 위험을 확인시킬 수 있는 위험 확인 표지판 또는 봉을 이용해서 지나가게 만든다거나 도로의 최대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험물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물이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반입니다. 반응 확인이에요. 반응 확인은 이 환자가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반응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 지금 다친 환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또는 뺨을 때린다거나 상체를 정말 세게 흔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이 쓰러진 환자는 뇌가 다쳤는지, 안에 내부 장기가 다쳤는지, 또는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신체를 흔들게 되면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내부가 손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위험물을 확인한 다음에 반응을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이 어깨뼈 위를 5번이나 3번 정도 가볍게 두들기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뼈를 5번 세게 때리면서, 세게가 아니라 때려보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신, 위, 반, 신 할 때 신입니다. 신고하기겠죠? 여러분들 이 신고를 119에 당연히 해야겠죠. 더 전문적인 구급 대원들이 오셔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게 골든타임 아까 설명했잖아요. 4분에서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험을 확인하고 반응 확인하고 신고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통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위험을 확인하고 반응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신고를 부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 빨간색 패딩 입고 계신 분 지금 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정말 큰 목소리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 접하게 되면 저 거기 신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 거기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저기 파란색 옷 입고 계신 분, 안경 동그란 거 쓰고 계신 분, 거기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콕 인상착의와 성별을 콕 집어서 말해서 119에 신고를 부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반, 신까지 했죠. 자, 네 번째는 호입니다. 호흡 확인이에요. 호흡 확인. 이 사람이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귀에다, 코 앞에 귀를 갖다 대서 호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호흡이 되고 있지 않다면 심장과 폐 중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 호흡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비정상적 호흡을 하고 있을 경우예요. 비정상적 호흡. 비정상적 호흡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숨을 쉬는 거랑 다르게 호흡이 끊겨서 일어나거나 호흡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당연하게 바로 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호흡 확인 코에다가 귀를 갖다 대는 차례 없이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호흡 확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 확인을 했는데 호흡을 하고 있고 눈도 가끔씩 떠요. 근데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문제로 호흡이 안 되고 의식을 잃은 환자한테 하는 건데, 의식과 호흡이 있는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호흡을 확인해서 정말 호흡이 없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 단계인 심폐소생술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무작정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30인데요 이 30은 30회의 심폐소생술을 1초당 2회의 속도로 시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쌤이 모형 N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모형, 인간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 30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 반, 신, 호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30은 뭐냐? 30회에 가슴 압박을 한다. 어떤 속도로? 1초에 2번을 누르는 속도로. 언제까지?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 속도로 가슴 압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의 자세를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자신의 어깨 넓이로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손 모양인데요. 손 모양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왼손잡이면 왼쪽이 편하겠죠? 쌤은 오른손을 할 건데요. 자, 오른손에다가 반대손에 깍지를 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중간에 뜬 공간 없이 최대한 밀착해서 잡아줍니다. 중요한 건 어디다 대야 되냐? 여기 여러분 손꿈치라고 하는데 알죠? 손목과 손바닥을 잇는 부분 중에 가장 딱딱한 이 손꿈치 부분만 신체에 닿을 거예요. 자, 그럼 손가락은 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잡아준 다음에 손가락을 여기다 신체에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 위를 향해서 쭉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이면 여기 왼쪽에 갈비뼈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게 아니라 손가락을 위로 쭉 들어서 손꿈치 부분만 닿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이 손꿈치를 대야 되냐? 그걸 압박점이라고 합니다. 압박점. 정확한 압박점의 정의는요, 여러분, 흉골, 가슴뼈의 하단의 2분의 1 지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배운 게
양쪽 젖꼭지의 가운데 2분의 1 지점을 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근접한 위치긴 하지만 더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행평가 요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흉골이라 함은 여러분들 목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데. 그리고 여러분들 명치, 이 가슴과 배 사이에 가운데 부분에 명치, 여기도 움푹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를 가슴뼈, 흉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명치와 목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2분의 1 지점, 이 바로 압박점이 되겠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젖꼭지의 가운데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비슷한 위치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 움푹 들어간 곳, 명치 움푹 들어간 곳에 2분의 1 지점, 이 부분이 압박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명치 있죠, 여러분? 명치보다 손가락 두 마디 위로 올라오면 돼요. 다시 한번 명치보다 손가락 두 마디 위로 올라온 지점이 압박점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기억하시고요. 이 압박점에 아까 잡았던 이 손꿈치의 중앙 부위를 그대로 올려줍니다.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들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누르기 시작할 건데, 자, 누르기 시작할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팔의 각도입니다. 팔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기로 45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밀리겠죠, 이렇게. 그럼 사람의 왼쪽 갈비뼈나 오른쪽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자, 이 사람의 압박점의 수직 위로, 압박점의 수직 위로 팔이 완전 90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90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눌러줄 겁니다. 얼마나? 5cm가량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몸이 5cm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할 좋은 꿀팁.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우리가 보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정도 수준에 따라서 완벽히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판례에 그 어떤 사례도 없어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람이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졌을 때 어떤 벌금형을 물게 되거나 징역형을 물게 된 판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갈비뼈가 으스러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5cm가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압박점을 정확히 찾고 팔을 90도로 세운 뒤에 5cm가량을 눌렀다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완벽히 눌렀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오기도 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완벽히 가슴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들어갔다 완벽히 올라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히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들어갔다가 완벽히 올라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속도라 했죠? 1초에 2번. 자, 그럼 쌤이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압박점 찾고 손가락 유지, 수직으로 팔을 유지한 다음에 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고요. 30번 한 다음에 호흡을 확인하면 됩니다. 호흡은 청각과 촉각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코나 입으로 호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30번씩 쉬어가면서 호흡을 확인하고 30번, 호흡 확인하고 30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탈진에 오면 옆에 사람과 바꿔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셔야 되고요. 119 대원이 오기 전까지요. 만약에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라든지 지나가던 경찰, 구급대원이 있다면 그 사람과 바꿔서 시행하는 게 더 이 사람,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이 기술은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기억하기엔 어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고서 평가가 있는데 오늘 배웠던 위반 신호 30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걸로 보고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수업 다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영상과제 제출받기로 했죠. 쌤이 예시 영상을 같이 올려줄 겁니다. 어떤 요소를 포함해서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예시 영상도 올려줄 거니까요.
선생님과 똑같이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평가 요소만 반영해서 영상을 찍는다면 여러분 누구나 A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위반 신호 30으로 평가를 할 거니까 오늘 수업 한 번 더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